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신형 스포티지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1, 2, 3세대까지는 정말 전혀 다른 느낌으로 많은 변신들을 했었는데, 이번 4세대는 지난 3세대 스포티지를 조금 개선하는 형태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좋아졌을지, 사실 디자인도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고요. 지난 세대 스포티지 디자인이 사실 워낙 좋다 보니까 그것을 더 좋게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티저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제 실물이 공개되고 나서는 그래도 좀 좋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호평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나아졌다고 보긴 힘들겠죠. 워낙 그 좋았던 디자인을 좀 더 복잡하고 이렇게 단순화하지 못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점에서 디자인적으로는 오히려 완성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디자인의 그 호감도는 대체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실내도 디자인이 이전과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기아차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여러 군데에서 K5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 혹은 K3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버튼 여기는 격벽을 세워놨네요. 이거는 K5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해놨는데, 배치도, 버튼의 배치도 오히려 K5보다 좀 더 마음에 들 정도로 냉방 시트랑 핸들 열선 버튼도 이쪽으로 빠져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또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스티어링 휠도 얘는 D컷, 살짝 잘라서 D컷이고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계기판도 K5, 제가 이제 직전에 K5를 시승해가지고 바로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K5와 전체적으로 유사한데 한 가지 차이점은 그 D 표시 옆에, K5는 지금 현재 6단으로 주행하고 있는지 7단으로 주행하고 있는지가 D 옆에 숫자가 표시가 됐었는데, 스포티지에는 그 숫자가 없어졌네요. 아래급이라고 보는 건가. 그 외에 트립 컴퓨터와 여러가지 정보창들은 굉장히 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K5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몸을 좀 잘 잡아주고, 사이즈가 좀 작은 반면에 몸에 딱 맞게끔 잘 잡아주고,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적당하게 앞뒤 조절도 잘 되고. 네, 이번 스포티지는 휠베이스가 3cm 늘어나고 차체는 4cm가 더 길어졌는데, 그런 만큼 뒷좌석 공간에서 좀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시트 등받이 조절할 수 있는 각도 자체가 별로 크질 않아서 조절 하나마나 별 차이 없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등받이 각도를 좀 더 많이 눕힐 수 있을 정도로 뒷좌석 공간도 조금 여유가 생겼고요. 참 재밌는 게 차폭하고 키는 똑같아요. 이전이랑 1mm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사이즈로 디자인했다는 게 재미가 있는데, 어쨌거나 길이는 4cm가 늘어나면서 아마 앞범퍼 좀 형상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파워트레인은 우선은 2.0 디젤과 6단 자동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1.7 디젤과 7단 DCT는 차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 2.0 R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전에 184마력이던 것이 186마력으로, 토크는 41kg 모터가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됐습니다. 네, 이 마력이 개선이 됐죠. 이걸 개선이 됐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스포티지 R이 출시되면서 184마력으로 출시됐던 그 R 엔진이 지금까지도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될 만큼, R 엔진은 변화 속도가 좀 더디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 디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반떼 출시되면서 사실 그 출력이나 토크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R엔진의 변화가 더딘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R엔진은 지난 세대 때도 이 가속대 하는 이 부밍음 자체가 좀 너무 크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밍음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변속기 반응도 뭐 그다지 뛰어난 편은 아니죠. 6단 변속기는 사실 그다지 똑똑한 변속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 이걸 수동으로 변속을 해보면 DCT처럼 이렇게 회전을 왱 올려서 속도를 맞춰주는 기능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변속기도 아니고, 이 시프트 레버를 조작하는 이 조작감도 지난번보다는 좀 낮긴 한데 여전히 좀 더 절도감 있는 그런 조작감이었으면 좋겠다, 그 점도 좀 아쉽고, 이번에는 시프트 패들도 적용이 됐는데요. 뭐 늘 하는 얘기지만 특히나 뭐 SUV에서 디젤이기도 하고 시프트 패드를 쓰는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겠죠. 그나마 이제 뭐 주로 사용한다 그러면 와인딩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주행을 하다가 추월하려고 할 때 미리 이제 회전수를 높이고 기어를 낮춰 가지고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차선을 진입하고 추월한다, 뭐 그런 용도로나 쓸까, 사실 스포티한 주행 용도로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프트 패들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네요. 뒤에 손이 닿는 부분에 이렇게 돌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부분들도 잘 해놨고요. 네, R2.0 엔진은 2.0 디젤 치고는 184마력, 186마력이면 마력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사실 월드와이드로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치에 비해서 사실 그다지 힘이 강력하지는 않았었는데, 지난 이전 세대, 지금 현재 투싼 말고 이전 투싼이 리프트가 되면서 그 파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되도록 세팅이 바뀌어 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게 탔었거든요. 그랬던 반면에 투싼이 지금 신형 투싼으로 바뀌면서 차체도 커지고 휠베이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좀 더 부드러워져 버려서 그 투싼 IX 후기형의 그 좀 펀치력 있는 그 재밌는 주행은 오히려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스포티지는 오히려 투싼보다 좀 더 세팅이 부드러운 편이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차도 뭐 가속이 빠르긴 합니다만 뭐 재밌게 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속이 좀 빠르긴 한데 약간은 심심한, 설명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지 하여튼 특징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200km까지 꾸준하게 가속을 밀어준다든가 그런 점은 뭐 크게 무리는 없고요. 실제 사용하는 영역에서 크게 부족함은 없는데, 좀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그다지 재미가 있진 않은, 그래서 오히려 1.7 디젤과 DCT를 좀 더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싼 같은 경우도 1.7 디젤과 DCT의 조합이 훨씬 더 많은 호평을 받았죠. 이 차도 좀 DCT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랜만에 스포티지를 타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주행 안정성입니다. 최근에 저번 아반떼도 그랬었고 K5도 그렇고 투싼도 마찬가지고 주행 안정성이 정말 몰라보게 많이 향상이 된 것에 반해서 이번 스포티지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휠베이스가 3cm 늘어나면서 분명히 직진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도움이 되긴 했을 텐데,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보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출렁출렁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식 출렁출렁은 아닌데 핸들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차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건 지금 고속이 아니고 일반적인 중속 일반적인 속도 영역인데도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 할 정도면 전혀 안정감 자체는 좋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죠. 그냥 평상시 주행하는데 막 불안해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과연 이 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위급한 상황을 회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거의 만약에 앞에서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급하게 회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투싼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아진 것에 비하면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뭐 그렇긴 하지만 그냥 뭐 평상시에 SUV니까 그냥 뭐 과속 안 하고 편안하게 가족들과 여행하기에는 안락함은 좋은 것 같아요. 아닌가? 지금 시트 쪽에 그 아주 잔진동이 조금씩 전달되는 느낌도 있는데 아주 편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편한데 네, 편한 걸로. 근데 편의 장비는 사실 뭐 2급에서는 더할 나위 없을 만큼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냉방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드라이브 모드 변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식 브레이크에 오토홀드 ISG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뭐 이런 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이게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스티어링 휠인데 디자인도 괜찮고 여기 펀칭되어 있는 이쪽 가죽 촉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네, 오늘 신형 스포티지를 시승했는데요. 시승이 워낙 이제 짧은 시승이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리뷰는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의 여러가지 환경들은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편안하고 디자인적으로나 촉감이나 또 편의 장비들이나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외관 디자인도 뭐 크게 개선됐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파워트레인도 크게 개선된 게 없고, 실내 공간은 좀 더 늘어서 그 점은 다행이긴 한데, 특히나 주행 안정성 면에서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좀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참고 영상입니다. 어제 스포티지를 시승을 했는데요. 그 시승 시간이 워낙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 짧은 동안에 잠깐 느낀 그 소감을 리뷰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승이 끝나고 난 뒤에 리뷰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행 중에 급차선 변경을 시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진다. 최근에 다른 뭐 투싼을 비롯해서 다른 모델들은 안정감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크게 향상된 느낌이 별로 안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아무래도 이제 SUV들은 뭐 무게 중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급하게 핸들을 흔들면 출렁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리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다른 SUV를 시승을 하게 돼 가지고요, 이 차에서도 한번 똑같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급차선 변경과 같은 이런 모션을 취해 봤을 때 분명히 롤이 있긴 합니다만, SUV니까 이 정도의 롤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긴 한데 안정감이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죠. 이 차는 충분히 안정감 범위 내에서 주행을 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렸던 그 스포티지에 대한 주행 안정성에 대한 리뷰가 크게 무리는 아니다 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다만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리뷰여서 다음 기회에 좀 더 제대로 평가를 해보고 리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